안녕하십니까. 전남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전남에서 영암군 공무직을 설명해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전남 도청에서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16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필기 시험이 좀 여유가 있어요. 5월 13일이기 때문에 시험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공무직 합격을 했을 때 뭐 1년을 준비해야 되느냐, 6개월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지역마다 다르는데, 이 전남 같은 지역은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사이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번 관련해서 아예 처음 준비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선 이제 필기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더불어서 이제 과목 자체도 좀 조촐하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전남 도청에서 3월 27일 공고가 떴고요. 도 소속 기관으로서 자 봅니다. 일단은 시설관리 기계 파트로 무안에서 근무할 분을 한 명 뽑아요. 이건 전남 도청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남 도청에서 근무한다라기보다 이제 파견 형식으로 많이 근무를 해요. 자, 그리고 소방 쪽으로는 이것도 무안이죠. 승강기 쪽으로 승강기 오랜만에 뽑네요. 그리고 비서 순천으로 뽑고, 영양사도 순천으로 뽑고요. 환경미화 쪽으로 순천과 강진 쪽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합니다. 요번에 환경미화가 제일 많은 인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운전으로 보성읍으로 근무할 분 한 번 뽑고요. 과적 단속 쪽으로 해서 해남과 영암 쪽으로 3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담당 업무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업무 추이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문의처로 전화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이게 중요하죠. 응시자는 하나의 보직에 대해서 응시 가능하며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 쪽으로 지원하는 분이 나는 이쪽으로도 지원하고 이쪽으로도 지원한 다음에 추후에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한번 시험을 봐야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이 안에서 하나만 됩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영암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전남 분들 혹은 광주 분들이 응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응시하고 이쪽도 응시한다?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반대로 이 안에서에서는 하나만 골라서 응시 자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중요하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채용 이후 공무직 정현원 인원 채용 기간의 사정에 따라 보통 이제 흔치는 않은데 이쪽이 이제 통폐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무지 자체가 이제 지역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공무직이라고 하면 정년 60세까지 보장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한 10년 정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강진에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순천으로 가라 그래. 난 싫은데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항 때문에 공고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지, 이걸 계획을 가지고 여기서 한 2년 근무하다가 강진분을 어디 순천으로 보내고, 이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야.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보면은 그 100개의 직종 중에서 한두 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가끔 가다가. 그러기 위해서 미리 써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미리 이걸 보고서는 걱정해가지고 저는 보성 아니면 죽음을 달라. 보성에서 근무하고 전 보성 산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다 거기서 근무합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사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자, 사용기간에는 이제 시용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그걸 하고, 그러니까 수습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월 239만 원을 지급하여 삼입하는데, 시용 결과 정식 채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지. 이제 막상 이제 필기를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을 개차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뽑아놨는데 공무직은 마음대로 이게 그만두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보내지를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용기간이라는 걸 둬서 수습이죠. 수습. 그걸 둬서 한 3개월 정도 해보고, 절대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근로계약을 이제 기간 정함이 없는 이제 무기계약직이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걸로 계약을 채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쭉 내용 읽어보시고, 뭐 성폭력 범죄이 없어야 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이 위쪽에 있죠.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인 분들이 응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2세, 63세 이런 분들은 아쉽지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은 없는데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거주지 제한에서 공고일 이전에 아까 3월 27일 날 공고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27일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했는데 이게 아니라 26일부터 오전이든 오후든 26일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사람, 그죠?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응시 가능합니다. 나이만 된다면. 성별 제한은 없죠. 자, 그리고 응시 자격 요건 관련해서 채용 분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계 파트에서는 기계 기술자 관련해 가지고 기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고,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기사도 되고 기술사도 당연히 되겠죠. 근데 기술사 있는 분들이 보통은 이 공무직 쪽으로 응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산업기사나 뭐 심한 경우엔 기사 정도 있으면 응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 소방 쪽으로는 소방기술사 관련해서 1, 2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모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용접 산업기사 있으면 됐고, 나머지 뭐 산업기사 있으면 그건 뭐 있으면 좋은 거지만은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요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소방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둘 다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승강기. 자, 승강기 기술자 관련해서는 요것도 1, 2인데 승강기 기능사죠. 이거는 기능사 이상을 소지하고 취득하고 승강기 자체 점검자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도 있네요. 2년 이상인 자, 요건 필수고, 요게 한 세트예요, 세트. 자, 그리고 그 밑에 기계 기능사 이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승강기 기능사랑 기계 기능사랑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승강기 기능사는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2년 도 있어야 돼요. 요 두 개가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응시 자격 요건 자체가 이렇게 좀 빡빡한 편인데, 대부분 승강기 기능사 있는 분들이 기계 관련해서도 자격증 하나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경력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지, 그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일단은 신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요건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 혹은 읍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신분 자체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민간인의 신분으로 시나 구 혹은 이런 쪽에 이제 채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반 근로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년은 만 60세고, 자, 보수는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본급이 172만 5,500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내가 애가 둘입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들어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는데 상여급이 연 400%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는 기본급의 4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달에는 350만 원 정도를 받겠지. 그죠? 그게 1년에 몇 번? 4번이고, 거기다가 명절 휴가비가 우리가 설이랑 추석 때 120%니까 60%씩. 그죠? 이거에 60%면은 한 80, 90? 90만 원 정도 되겠네. 1년에 90만 원을 더 준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다가 급식수당, 학비 보조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가족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족 인원수대로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솔로다이신 분들보다는 이제 애가 있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당이 더 많겠지. 그래서 요런 수당을 더해봤더니 한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 40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호봉 눌러가면 이제 조금씩 늘겠지, 그죠? 자, 그리고 근무 시간. 자, 급여를 그러면 제가 10년 일했을 때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받게 되나요? 수당 포함해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거를 저 위에 전화번호 있었죠? 각 기관별로 거기다 한번 문의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 기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시설관리부자는 교대 근무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겸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잡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투잡이 안 되는데 뭐 170만 원 받아서 생활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은 솔직히 일반 시청이나 뭐 혹은 이제 도청 관련해서 공무직은 그렇게 좀 덜한데 우리가 교육청 공무직 쪽에 들어가면은 일부 직종 같은 경우에는 방학에는 근무를 안 하는 데가 있거든.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좀 급여적으로 좀 힘들지. 근데 시나 혹은 이제 도청 관련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합격한다고 뭐 500만 원, 600만 원 받고 그러진 않지. 자, 그리고 대신 이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방법. 전 단계 시험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필기가 중요하죠.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40문항을 보는데 딱 한 과목 봅니다. 일반 상식을 내요. 그리고 일반 상식은 40점 이상 득점자 40%, 100점 만점에 40%. 4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그럼 아까 치면 16명이니까 32등 안에 들면 됩니까가 아니고 어디는 1명, 어디는 6명, 어디는 1명 이런 식으로 뽑았죠. 이거 곱하기 2니까 12명 안에 들면 된다. 환경미화 쪽은. 어디는 뭐 기계 쪽은 2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디 봅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단 자격증 경력 등의 별도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 아까 있는 거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채용 분야의 3배수 내에서 채용을 합니다. 영양사라든지 막 그런 거 무슨 뭐 소방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뭐 경력이 있으면 승강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분들은 3배수를 뽑겠다. 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기 자체가 조금 러프해요. 자, 그리고 필기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이라는 걸 보는데 요거는 적부 판결이에요. 적부 판결. 응시 자격이 되느냐. 영양사가 없는 사람이 영양사 쪽으로 지원했느냐. 뭐 요런 거를 보는 거죠. 거주지 요건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전남에 살았는데 지금은 전남에 안 살아요. 지금 전북 삽니다. 이런 분들 다 떨어뜨리지. 근데 보통은 이 공고문 꼼꼼히 읽어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지원하면 1명 떨어질까 말까. 그냥 경험 삼아서 시험장에 간 분들 떨어지는 거지 거의 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3차 시험 면접 시험 관련해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블라인드 면접, 여러분이 필기를 몇 점 맞았는지,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면접관들은 그냥 질문, 구두로 하는 거 토대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요 관련해서 보통 여기에 보면은 응시자의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나이 등의 자료 제공이 없다. 그래서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거를 면접장에 가서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공무직은 대부분이 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50대 분들도 뭐 굉장히 많고 뭐 40대, 30대 이런 분들 허다하게 많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1번. 자, 평정 요소 5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건 다른 지역이랑 동일하죠. 이 중에서 공무직으로서의 자세를 제일 점수를 많이 주겠다.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면접은 에듀피디 패키지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 이제 수강자들한테 이 면접 강의를 이제는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지만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무료로 주기 때문에 여기 있죠. 공무직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면접에 도움되도록 쓰는 방법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할 테니까 어떻게 대답해라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필기시험 끝나고 나서 면접 시험 관련해서 연습만 하고 이런 질문을 우리 전남에서는 하는구나 연습하고 나서 시험장 가면은 당연히 중2 이상 맞습니다. 거의 상 맞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합격 결정은 면접 평정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합산 후 평균 점수 산출하는데 자, 총점 60점에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 이상은 돼야지 합격이 되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항목을 0점으로 야, 이 사람은 말이
전혀 소통이 안 돼.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공무직으로서의 정신 자세 아예 엉망진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0점을 주고, 그런 사람이 과반수가 2개 이상 항목을 그렇게 되면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면접관이 보통 3명이에요. 공무직은 3명이 가면 요 공무직 중에 2명이, 한 사람은 5점을 줬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2사람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0점을 줬어. 그러면 불합격이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요게 중요하지. 필기 시험의 70%를 가져갑니다. 면접 시험의 30%를 가져갑니다. 참 중요한 게 뭐예요? 필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양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양사를 한 명을 뽑는데 요게 필기에서 3명이 합격을 했어. 자, 그러면은 1등 하신 분은 85점을 맞았고, 2등 하신 분은 80점을 맞았고, 3등 하신 분은 75점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필기 통과가 이 3명이 됐잖아. 그리고 나서 면접도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아. 한 중간 이상은 한 것 같아. 이 사람도 면접 어느 정도는 본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최종 합격은 몇 명이 돼요? 1명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75점 맞아가지고는 필기 정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점수를 1점이라도 높여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 정도 차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5점밖에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2등이 1등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 정말 잘 봐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3등이 1등을 이긴다, 이런 거는 흔치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점수를 가능하면 그냥 턱걸이로 합격하기보다는 좀 안정권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히 전남은 필기 과목 자체가 일반 상식 한 과목만 보잖아요. 물론 일반 상식 한 과목이 정치, 경제, 생활, 문화, 환경, 과학, 뭐 IT,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범위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은 에듀피디에 있는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지에 맞춰져 있으니까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 봅니다. 자, 만약에 필기 점수도 같아, 면접 점수도 똑같아, 이런 경우에는 동점이 발생이 되겠죠.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얘도 둘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면접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유사 경력 기간을 뽑거나, 경력 기간이 많은 사람, 혹은 보유 자격증이 많은 사람, 혹은 연장자 순으로 가능하면 뭐 45살보다는 55세를 뽑겠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 근데 뭐 전남은 추가 합격자 거의 흔치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합격이 됐는데 아까쯤에 이제 영암이라든지 뭐 구례도 이제 있지만은 뭐 다른 지역 공무직이랑 같이 시험 봐가지고 그쪽도 합격을 했어. 근데 나는 원래 영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암에서 근무할래. 전남도 합격했지만 전남은 안 갈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추가 합격자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기 성적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당신은 원래 최종 합격자 아니었는데 여기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됐죠? 그래요. 국가유공자. 유공자는 보통 이제 거의 이쪽으로 공무직으로 유공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고요. 뭐 유공자에 대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명까지는 유공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명을 뽑아. 그러면 유공자 혜택을 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안 돼.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4명 이상을 뽑았을 때 그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용 인원에서 어디는 1명, 나는 영양사인데 1명밖에 안 뽑아. 나는 소방인데 1명밖에 안 뽑아. 유공자가 합격하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통 유공자는 4명 이상부터 유공자 가산점을 1명을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전남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전남인 유공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야. 계시는데 공무직 쪽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흔치는 않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요거는 4월 4일에서 4월 6일까지 인터넷 접수만 되는 거고 필기 시험은 5월 13일 날 보게 되고요. 서류 전형은 그 전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서류 전형을 같이 하거든. 그걸 토대로 6월 7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6월 15일 날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원서 접수인데 여기 있는 local.고시.go.kr로 들어가게 되면 응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응시원서 접수 관련해서 사진이 중요한데 규격이 3.5cm에서 4.5cm고 해상도가 100 DPI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진이 없다 그러면 사진관 가가지고 인터넷 파일로 주시오. 요거 해상도가 100 DPI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주면 다 파일로 준비해 줍니다. JPG로 달라 그러면 돼요. 자, 됐고. 자, 필기시험 장소는 목포 예정이랍니다. 참고하시고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어쩌저쩌고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쭉 내용 나오고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거는 어차피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필기시험 쭉 내고 증빙서류 자격면허 증빙서류 합격자들 이건 됐고 자 그다음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본 강의에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된다 직무수행계획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놔서 문제, 불합격, 청구, 응시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자 요거 봅니다. 자 다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계획서를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무직에 맞춰진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 쓰면 되는구나 자기소개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 밑에 서 박사님의 자기소개서 공무직으로 또 있어. 이거를 왜 그 자기소개서 강의를 2개나 다른 교수님을 이용해서 했냐면 다른 그 청원경찰보다도 오히려 이 그 공무직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 그래서 면접에서 그럼 유리해집니까? 그건 아니야.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한 사람당 보통 면접 시간이 길어봤자 10분도 안 돼요. 한 8분, 길면 8분, 짧으면 5분 이내에 되는 분들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막 휘황찬란하게 쓰느냐, 그게 아니야. 공무직 그 평정 요소에 맞춰져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요 강의를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무직 2023년도에 맞춰진 내용으로 쭉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 최근 시사상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요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문풀이 있어. 일반 상식은요.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가 뭔지 아십니까? 지소미아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관련해서 이제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해 보면 재밌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공부하는 것과 문제에 대입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문풀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 준비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면접도 중요하다 그랬죠? 면접. 이 보통 이제 이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면접은 다 중요한데 보통 공무직 혹은 공직자로서의 어떤 면접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가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필기시험 날짜 자체가 5월 13일이기 때문에 시험 관련해서는 시간은 충분해요.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 하루에 저는 뭐 3시간밖에 공부 안 되는데 그것도 괜찮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일주일에 제가 이틀밖에 공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렵지. 그런 분들은 좀 어렵지. 다만 이제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든 4시간을 공부하든 직장인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직장인들은 어마무시하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조차도 이 날짜가 짧으니까 한 달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좀 노력해보자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차피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고 떠야 이런 직렬을 뽑는구나, 이런 직종을 뽑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리큘럼부터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2023년도 합격, 단기 합격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직으로 하는 길 합격 LPD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